박 변호사님이랑은 일단은 박 변호사님의 가장 주된 잘 알고 계시는 부분 그래요. 검찰 개혁 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검찰 이제 폐지 그리고 사법 개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뭐 그것도 그냥 개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정부조직법 그죠. 강행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검찰 조직을 좀 전제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거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공소청장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 안 거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뭐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에 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그러면 중수청장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헌법이랑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게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위헌 논란은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 어쨌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청이라는 조직을 지금 정부조직법은 새로 만드는 건데 네. 원래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기존의 검찰청을 그러니까 좀 축소하겠다는 거죠. 기소와 관련한 지금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청을 기소만 하는 걸로 유지시키는 것이 지금 위헌 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맞아요. 장관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놓냐 법무부 산하에 놓느냐 그것도 지금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안이 굉장히 많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위헌 논란 이야기했던 거 다 패싱하는 그러니까. 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이 당에 확실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사실 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딱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남의 집 사정이라 뭐 제가 그렇게 뭐 그에 있어서 저기 하진 않지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흔들어대고 내 권력을 다 뺏어가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좌파가 득세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너무 빠르지 않아요? 빠르긴 한데 그만큼 지금 뭐 하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도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내각 총리 대신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네. 북한의 내각 총리 대신이 내각 수반이에요. 박태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모르죠. 예. 네. 근데 김정은은 뭐냐? 노동당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총리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안. 근데 중국의 공산당의 지금 1인자 누구예요? 시진핑? 그러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이게 당의 1인자가 정부의 1인자보다 높은 게 이 좌파 국가들의 특징이고 더 나아가면 사실 당의 1인자 말고도 뒤에 진짜 권력자인 흑막들이 있어요. 진짜 권력자들. 그림자 권력. 이게 그 좌파 독재 정부의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특징이고 옛날에 이 좌파 애들이 운동권을 할 때부터 이런 게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뛰는 총학생회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얼굴 마담이고 뒤에 진짜 늑수그레한 진짜들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비트 만들어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그림자 권력이 따로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딱 그 흐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당정 간의 관계에서 공식 권력인 국가기관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우위에 서게 되고 민주당보다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 인사들을 패널들을 만나보면 강전혜 변호사님도 느끼지 않아요? 걔네들 얘기할 때 우리는 안 쓰는 은어가 있잖아요. 뭐요? 성남. 그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해요. 성남에서 그건 성남에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난 처음에 성남이라고 그러길래 성남이 뭘까 했어요. 근데 성남에 무슨 뭐 비밀 기지라도 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때부터 그 핵심 멤버들인 거예요. 그치, 김현지. 네. 근데 정진상이니 뭐 김웅이니 하는 사람들 김용인이지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하는 사람들 전 의원 깜짝 김웅은 놀랄 우리 당이에요, 그죠? 네.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하는 사람들 사실 사람들 옛날에 얼굴도 몰랐어요. 그 이상한 맞아요. 사진 하나만 돌아다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오픈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하는 성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안 나오던 끝판왕이 지금 전면에 노출되기 시작한 게 김현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좌파의 어떤 좀 음흉한 약간 그러한 지점이고 요즘 흐름을 보면 봉욱 민정수석을 그냥 국정감사에 냅다 나오는데 김현지는 죽어라 안 나오고 결사옹이 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최고 존엄이 아닌가. 뭐 만사 현통이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 뭐 대법원장도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보다 위인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보다 위고. 그러니까 이게 좌파의 특징이에요. 공식적인 권력과 무관한 다른 존재가 있는 거죠. 옛날에 생각이 난 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새벽에 있었는데 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대통령한테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이 바지 대통령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실질 권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검찰개혁 결국에는 폐지 형태로 가는데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동안에도 검찰 뭐 이미 공수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검수완박도 일부는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네. 일부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로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는 것 그리고 뭐 토론회도 안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지난번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분명히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 물론 나중에 또 그거를 말을 주워 담기는 했어요. 그럼 그거 진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이문정 검사장 나오고 맞아요. 대통령 하면은 주재하고. 네. 한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처리할 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번 진압당했지.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 그 강유정 대변인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것도 당에서 진압당했지. 지금 당이 원하는 대로 중수청 법무부에 만들자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진압당하고 당이 원하는 대로 행안부로 갔지. 그게 완전히 지금 당정 간의 관계에서 당이 우위에 있음을 아주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냥 이 검찰이 폐지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뭐 벌어진 일들 제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검찰이 폐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수사기관이라는 게 지난 한 80년간 약간 분담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검경은 원래 그 협력 관계입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한 협력 관계. 그래서 경찰은 이 무력이 좀 있죠. 무력이 있어서 이 흉악범들 체포하고 이러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사실 검사들한테 우범지대에 가가지고 조폭 체포하고 그러라고 시키면 못해요. 아니 뭐 지금 검사들 다 우리랑 비슷한 처지들이잖아. 저한테 거기 가가지고 조폭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 못해.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그때 경감 특채 했는데 실제 경쟁률이 1.19대 1인가 이랬는데 실제 다 미달이 난 이유가 체력장에서 다 떨어져서거든요. 이게 정말 이 저질 체력이 법조인들의 이 저질 체력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턱걸이 못해 그런 거.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검찰은 그걸 못하는 거고 경찰은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서 체포도 하고 대신 검찰은 지능캐죠. 그 공부시켜가지고 경제범죄, 대형 부패범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한 거죠. 이 분업체계를 80년간 해서 우리나라의 흉악범과 지능범들을 제대로 잡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경의 또 다른 그 조직 운영 방식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건데 경찰은 대부분 토착화시킵니다. 경찰은 순환근무를 잘 안 시켜요. 그냥 토착화시켜버려요. 근데 그걸 왜 토착화를 시키느냐? 사실 모든 범정이라는 것은 그 토착화된 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너희 서장과 나이가 남천동에서 뭐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범정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 약간 무간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게 일종의 필요악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러한 범정들을 어찌 보면 토착화되는 관계에서 얻어내는 걸 가지고 검찰은 대신에 어린애들을 새파랗게 어린애들을 뽑아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뽑아다가 순환근무 시키잖아요. 진짜 솔직히 우리 그 강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로스쿨 다닐 때 그럴 때 보면 다들 검찰 지망하고 했다가 막상 검사된 친구들 보면 다들 위로하잖아요. 막 순환근무하고 고생하죠. 예, 저기 어디 뭐 땅끝 마을이나 막 저기 산골 그런데 맞아요. 지청에 가가지고 뉴스에는 진짜 항상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그런 검사들만 네, 잘 나오는데 나가는 진짜 검사들만 정말 나오는데. 저는 저기 그 어디 시골 마을에 있는 검사 친구가 이제 결혼하는데 한번 간 적이 있어. 갔는데 정말 그 동네 어린이집에서만 화환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검사 결혼식과 너무나 다르다. 제 월급도 박봉인데 그 애들을 그냥 맞아요. 그 어릴 때 그 순환근무 시켜가지고 그러면 경찰이 토착화해서 가져온 범정을 가지고 좀 이제 어릴 때 파릇파릇하고 정의감 넘치고 그럴 때 젊은 검사들이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처단하면서 네. 이게 일종의 그 역할 분담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뭐가 되냐? 그냥 토착화된 경찰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좀 추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대한변협에서 네. 그 우리 변호사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돌렸던 게 네.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변호사들은 88%가 과반 이상이죠. 압도적이죠. 예, 네. 88%가 보안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도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수사권 다 뺏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네. 주도 뭐 맞아요. 주말에 집회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필리버스터 정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원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뭐가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볼 때 좋은 전략인데 이게 왜 지금 샜지라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원래 어제 한 70개 법안을 한 번에 올린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비쟁점 법안까지 70개를 다 필리버스터를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 이상 즉 101석 이상이 하면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160석 이상이 동의를 해야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개 법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을 폐지할 때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하면 산술적으로는 최대 70일까지 밀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하는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민주당은 매일매일 160명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해제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매일매일 국회에 그냥 잡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 뛰면 되고 70일 동안 끌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검찰을 폐지하는 게 이게 맞아? 70일 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되는 게 맞아? 이걸 불러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장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원내 전략을 세웠으면 네. 비밀을 지키다가 기습적으로 때려야지. 이걸 하루 전날 기사가 나오게 만드니까 민주당이 바로 70개 다 안 올리고 4개만 올리겠습니다. 검찰 폐지 정부조직법은 첫 번째로 올리겠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나는 그래가지고 작전은 잘 짰어. 나는 그래가지고 작전은 되게 잘 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를 언론에 이렇게 유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나는 사전에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민주당은 언론을 보고 바로 작전을 바꾸게 만드는가? 이런 지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공수처. 네. 공수처라는 참 기형적인 조직이에요. 네. 이 부분은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정점에 갔었던 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맞아요. 수사와 체포 과정에 있어서의 그 무능력함
경찰 기동대한테 같이 가달라고 네. 하고 그것도 사실 위헌 논란이 있었죠. 그런 그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도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참 재밌죠. 검찰에서는 힘을 계속 빼겠다고 하고 공수처에게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또 사실 이걸 보면서 본인들이 지금 여기에 뭐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공수처에게는 권한을 더 넓게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만큼 면책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너무 무능하잖아요. 네, 공수처가 수사하러 아니 들어가서 무능하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로 들어가서 성공한 사례 한 개라도 봤어요? 제가 한 개라도 봤어요. 공수처가 손대는 것마다 망해. 이번에도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주에 100분 토론 가가지고 네. 검찰 이번 폐지와 관련돼서 뭐 장경태 의원이 뭐 수사기관을 다변화시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길래 아니 당장 지난 겨울에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내란 범죄 수사라는 거에서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갈라져서 수사기관 다변화시켜서 온갖 혼선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걸릴 만한 그런 절차 위반 그 쏟아졌던 거 기억 안 나냐 내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희도 그 뭐지 이렇게 수사기관이 쪼개지는 게 맞지 않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네.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특검에게 자기가 폐지해야 된다는 검찰개혁의 그 검찰만큼의 모든 권력을 다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특검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지금 뭐 공수처에게 수사권을 확대해 준다라는 건 수사권 확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면책시켜 주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공수처라는 기관은 그냥 없애는 게 제일 좋다.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생기면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그 비리가 일거에 없어질 것처럼 사실 만들 때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만들고 나서의 모습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검찰도 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이런 걸로 나누는 게 너무 여러 가지로 다각화되는 게 민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하나의 민원인 거잖아요. 민원을 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거를 간략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수처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는 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은 항상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법 바꿔갖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세종 국제 컨퍼런스 대법원에서 그 했었던 행사에 가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종대왕을 예로 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말도 하고 신임 법관들 이번에 그 경력직 법관들 새로 임명됐잖아요. 임명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진 사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탄핵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자진 사퇴에 대한 생각을 접으라. 이렇게 좀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죠. 사실 검찰은 지금 오늘 폐지될 텐데 네. 정말 제가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요 싸우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금감원 완전히 그 반관 반민 형태를 완전히 관에 이렇게 그렇죠. 종속시키는 형태로 바꾸려는 그 법안에 대해서 금감원 임원들이 전부 사표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잖아요. 금감원 직원들은 까만 셔츠 입고 다 얼굴 공개하고 나와가지고 하고 오죽하면 김어준이 다 잘라라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크게 싸우겠다 싫으면 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물러났잖아요. 금감원이 그렇게까지 싸우니까 사법부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은 이렇게 지켜와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민주당 패널이랑 얘기할 때도 그쪽에서 독재라고 맨날 떠드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사법부에 대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항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처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결기를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임기 마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는 임기를 무조건 마치셔야 되고 지기현 판사도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텨내야지 이런 사법부를 다시는 흔들 생각을 못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검찰은 누구 하나 사표 내는 사람 없고. 그렇죠.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그러니까 진짜, 직무대행이 지금 조금 발언을 하긴 했는데 검찰 그러니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인데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있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언제 처음 시작이 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검찰에서 그 수뇌부에서 사표 쓰는 사람들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검수완박 그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있었잖아요. 그때 검수완박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도 사표를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은 놀랍도록 오늘 간판 내리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쵸. 이러니까 검찰이 그냥 지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금감원이랑 법원이랑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보통 우리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검찰 내부 그 망 있잖아요. 이프로스. 네. 이프로스에 뭐 어느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느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되게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보도도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저는 진짜 검찰 내부에서 무슨 함구량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당장 본인들은 어디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이제 일을 어디서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가는 아니 사람도 지금 있을 수 당장 있고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 그 많은 검사들 돌아오겠다고 하잖아요. 어딜 가요? 아니 어딜 가? 이분들 이미 자기 원대 복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도 많다는 게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백분토론 나가서 그 검찰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하고 왔더니 제가 아는 검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오. 많이 왔는데 제가 전화 오는 분들한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검찰 내부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뭐래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럴 때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문 닫게 생겼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법 통과되면 도대체 어디로 출근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지금 여기 댓글에서 얘기하시는데 경술국치가 이런 느낌이구나가 제가 진짜 딱 이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 보면은 막상 을사조약이나 이럴 때는 단발령 이럴 때는 정말 막 의병 나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경술국치 날은 진짜 조용했대요. 그날 전날 이렇게 서명하고 발표도 이게 막 난리가 날까봐 발표도 이렇게 그 일부러 시간 미뤄서 발표하고 했는데도 워낙 차곡차곡 사전에 진행된 것들이 있고 막 이렇게 눌려버렸다 보니까 어쩔 수 그날 없다는 생각을 했나 당일은 보네. 되게 이제 더 이상- 조용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뭐 반항하면 그냥 괜히 이름만 그러니까. 데스노트에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무도한 이재명 정부가 지배할 세상에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 검찰의 침묵과 이 이해하지 못한 굴종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감원이 이번에 살아난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보고 배워야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맞섰을 때. 그래서 오늘 뭐 이주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번 주말에도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하는데 그것도 잘 좀 그러게요. 해가지고 제가 그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집회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랑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합치면 60%가 넘었어요. 거기에 그 정동영 후보는 30%도 안 되는 득표율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게 진짜 완전 압도적인 그런 득표율을 받아서 대통령이 보수가 우리가 된 거고 두 번째로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1당이 한나라당인데 153석 3당이 자유선진당인데 18석 4당이 친박연대인데 14석 보수정당 다 합치면 180석이 넘었어요. 그 민주당 의석이 당시 82석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에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그 조미료 안에 막 굉장히죠. 미친 소 네. 이렇게 넣었다고 막 하면서 그거 가지고 털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이 광화문을 꽉 채우고 이명박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고 한나라당을 코너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때 그 앞섰던 연예인분들 아직도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민주당의 전성기나 정권 교체를 가져온 거라서 지금 보면 금감원이나 민주당이 그렇게 싸웠듯이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고 검찰처럼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은 정말로 이제 그 예전에도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했던 얘기가 뭐 추석 밥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막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속도 맞아요.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청래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강성 지지층들을 뒤에 업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지금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추석 지나면 도대체 어디로 출근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왜냐면 이제 공소청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참 조용한 거는 많이 아쉽다. 진짜 검찰이 어쩔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검찰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쪽이 최근에는 또 하나의 타깃이 되고 있으니까 검찰개혁은 말하자면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은 사법부를 타깃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앞으로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 이제 4달. 폐지가 100일 만에 이뤄졌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음 순서가 뭐가 벌어질 거냐면 사법부 장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사법부 장악이 첫 번째 시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든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뭐를 들어갈 거냐? 대법 간수 늘리기와 사법부 인사 장악 두 개로 갈 거예요. 근데 대법 간수 늘리기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방식이고 사법부를 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장악하는 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총동원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검찰은 지금 이렇게 무너졌지만 사법부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낙동강 전선을 치고 방어선을 치고 우리 국민의힘도 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조만간 깜짝 터트릴 뭔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관련돼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야법조계나 이런 데 쪽도 이렇게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보수도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야법조계에 계시는 분들도 분열되어 있어서 제가 또 활동하는 분야가 어딘지를 알다 보니 나는 그 분야는 이 의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분야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하기는 좀 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참 우리가 지금 되게 뭐랄까 여유만만하고 좀 안타깝다. 그래서 보수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제 검찰이 무너지면 다음에 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우리는 다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다 결국 마지막에 법원에 가는데 법원에 가서 우리 다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가 좀 다시 힘을 합쳐서 사법부 독립만큼은 함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네. 그기들의 수다 항상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저는 남고 우리 박 변호사님 아이고, 예, 또 오늘 네. 세종에 중요한 사건이 아니,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가야 되니까 순직 선생님 재심 사건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 순직 인정에 있어서 너무 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싸워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